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안에성형외과 원장 백인수입니다. 오늘은 강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쇼츠 영상이 아주 뜨거운 반응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눈 처진 것 때문에 이제 내원하셨던 분이 되겠는데요. 이 눈 처짐이 있는데 여기가 좀 두꺼운 편이고 실제로 눈 처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이마가 떨어져서 발생한 눈처짐이 많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 특히 50대 이렇게 넘어가면 눈처짐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고 눈꺼풀 성형, 그러니까 뭐 상안검 성형이라든지 이런 걸 하러 오시러 내원을 하시지만 실제로 70-80% 이상의 피부 처짐의 원인은 이마가 떨어지는 거에서 오고 눈꺼풀 자체의 처짐은 한 20%-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젊었을 때 눈썹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한 이 정도 이제 눈썹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내려와서 눈꺼풀 처짐이라는 증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상안검 성형, 그래서 여기 있는 피부를 잘라내는 이런 성형을 하시게 되면은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 되면서 이제 싸나워 보이고 세 보이는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년 이후에 그 눈 성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하려면 원인 해결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눈꺼풀 처짐은 눈꺼풀 처짐대로 살짝 해결하고 눈썹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눈썹을 올려주는 이마 거상을 해주면 원인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눈 밑에도 약간 이제 처져 있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그렇게 심해 보이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이분의 예전 과거력을 보면은 눈 밑에 필러 같은 것들을 조금 맞으셨다고 이제 하셨고 그게 이제 가려져 보이는 이제 원인이 될 것 같고요. 또 콧대에도 이제 필러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좀 두툼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이거의 원인은 필러 자체만의 원인도 있지만 이마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좀 두꺼워 보이는 그런 이제 현상을 나타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높이나 이런 거는 괜찮지만 코끝이 약간 이제 휘어 보이면서 구멍, 비대칭이 약간 보이는 그런 보이고요. 그리고 얼굴이 전반적으로 광대는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옆볼이 좀 꺼져 보이고 양쪽이 턱 라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땅콩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얼굴이 굴곡이 좀 있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광대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얼굴이 커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광대가 발달한 분들은 피부 처짐이 잘 없는 편입니다. 뼈라는 것은 이제 얼굴의 지지대이기 때문에 광대뼈가 잘 받쳐주고 있다는 것은 피부 처짐은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대 이상 50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광대뼈가 잘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피부 처짐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광대뼈 밑에 부분을 잘 채워주면 좋은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지는 않지만 이제 팔자주름이 약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도 같이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방 이식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수술 계획은 상안검 성형, 그리고 하안검 성형, 지방 이식, 그리고 코 재수술, 이마 거상 이렇게 계획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잘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상안검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피부 처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상안검 수술만 하시게 된다면 8mm, 9mm 이렇게 피부 절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피부 처짐을 눈 밑에서만 다 해결하면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안검에서는 피부 처짐을 약 한 2-3mm 정도만 소량으로 절제하고 나머지 피부 처짐은 이마 거상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마 거상은 전체 절개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즘에는 다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전체 절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하고 리프팅을 하면 회복 기간이 매우 늦고 또 여기에 흉터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요즘에는 이런 방식으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조그맣게 내시경 들어갈 정도 한 1.5cm 정도 이렇게 한 5군데 정도를 절개를 하게 되고요. 이 터널을 통해서 내시경 들어가서 박리를 하게 됩니다. 박리를 할 때는 내시경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안쪽에 보이는 혈관이라든지 신경들을 다 보면서 이제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했던 자리를 잘 고정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엔도타인이라고 하는 흡수형 보정물을 양쪽 두 군데에 삽입을 해서 위쪽으로 당겨주고요. 그리고 이분은 가운데 부분이 처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도 잘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본 터널링이라고 하는 뼈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실로 고정을 해주는 2포인트 정도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바깥쪽의 피부 처짐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의 절개를 통해서 여기는 이제 두개골이 없기 때문에 근막을 통해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5포인트를 모두 고정을 해주면 이마 판 전체가 전반적으로 다 위로 올라가서 고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싸나워 보이는 느낌이 없어지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모습에서 보면은 이마 모양이 물론 뭐 예쁜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볼록한 느낌은 없는데, 이마 거상의 장점이 이마 거상을 하고 나면 이쪽 부분에서 이제 근막하고 이제 뼈막을 분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마의 전두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쪽에서 끊어지게 되겠죠. 끊어지게 되면은 이마 모양이 조금 동그래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마 모양이 지방이라든지 필러 넣지 않아도 조금 예뻐지는 더 여성스러운 이마를 가지게 되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눈 밑은 이제 필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녹이게 되고, 여기 있는 이제 지방 주머니들을 눈 밑고랑으로 옮겨주는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눈 밑에 이제 알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리프팅 과정을 또 겪고, 그 다음에 눈 밑에 여기 있는 애교 근육이 있는데, 애교 근육은 눈 옆에 있는 외양각에다가 이제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젊었을 때 있었던 애교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젊은 눈매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상형 같은 경우는 콧대 부분에 이제 보형물이 있었던 거를 이제 교체를 해주고요. 그리고 콧구멍에 이제 비대칭 같은 경우는 비중격 망곡증이 대부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중격 망곡증을 교정을 해주게 됩니다. 비중격이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똑바로 일자로 이제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거 콧구멍이 왼쪽 오른쪽 이제 비슷하게 맞춰지게 되고, 이 상태로 이제 코를 높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측면 수술 전 사진을 보면은 원래 이분은 코 재수술이기 때문에 코 높이나 모양이 뭐 크게 나쁘거나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간부에 이제 필러를 한번 맞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두터운 느낌, 그리고 눈썹이 떨어지면서 약간 두꺼워지는 거,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중격이 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맞춰서 콧구멍에 이제 비대칭을 잡아주는 이제 그런 목적의 재수술이었고, 딱히 코의 높이를 높이거나 이제 그런 목적보다는 이제 바로 잡아주는 그런 목적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허벅지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꺼진 부분 위주로 이제 채워주게 되고요. 그래서 앞볼 부분에 소량을 채워주고, 여기는 이제 지방 재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소량만의 지방 이식부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팔자주름, 그리고 옆볼 꺼진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적당량의 지방 이식을 해줘서 얼굴이 매끈해 보일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 모습을 보면 2주차로 약간의 이제 눈 주변에 멍이 조금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화장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못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눈인데요. 상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눈두덩이가 두툼해지는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마 거상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이제 멀어지면서 눈두덩이가 얇은 느낌이 되게 되는 거죠. 보통 눈성형의 워너비 사진이라고 SNS에서 가져오는 사진들을 보면 연예인들 눈을 많이 가져오시는데, 보면 눈두덩이는 얇고, 그리고 쌍꺼풀은 적당히 크면서 뭐 세미아웃이라든지 인아웃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되는 걸 많이 가져오시는데, 그런 모습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마 거상과 같이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 밑에서는 애교살이 살아나고 눈 밑에 고랑이 없어져서 밝은 모습으로 되셨고요. 지방 이식을 했기 때문에 팔자라든지 옆볼에 꺼진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얼굴이 달걀의 형태로 매끈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코 같은 경우 지금 아직 붓기가 있고 코끝에도 약간 붓기가 있는 게 보이는데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콧구멍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콧등 부분이 두꺼운 부분 느낌이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2주차 역시 모습인데 약간 아직 붓기가 있고 멍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면 모습에서 보면은 이제 코가 비대칭이 많이 개선되었고, 정면에서 볼 때 이제 콧구멍 모양이 많이 똑같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표정을 조금 바람을 넣고 해서 지방이식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하는 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진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쇼츠에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셨던 그 성형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수술을 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원인 해결을 해줘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원인별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이제 골라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형 상담을 하다 보면 성형외과 의사가 뭐 이것도 권하고 저것도 권하고 하면은 혹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원인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는 면이 많다 하는 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오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